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이 일본의 항공우주 탐사국, 여기를 JAXA라고 그러는데요. 이 항공우주 탐사국을 비롯해가지고 200여 개의 일본 기업과 연구기관을 사이버 공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16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의 마스모토 미스히로 장관이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중국을 공식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전 세계 사이버 보안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 4월 22일에 중국 정부와 군이 지원하는 해커들이 미국과 일본 국방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을 해킹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 해커 집단 중에 한 곳인 UNC2630은 이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작전을 벌이는 것을 의심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 경시청에 의하면 이 중국 해커 집단인 UNC2630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요. 미국 방산기업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탈취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미국과 유럽 정보기관들, 금융업체까지 해킹을 해왔고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이런 여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가했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또 중국 해커 집단인 UNC2630은 배후가 불분명한 APT5라고 명명된 이 해커 집단과도 연계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 미국, 유럽, 아시아의 방산 그리고 항공 우주 기업을 주로 노려온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도쿄 경시청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가담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도쿄 경시청은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었고 또 국영 정보통신기업 시스템 엔지니어인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을 조사 중입니다. 이 남성은 2016년과 2017년 JAXA 등을 노린 이 사이버 공격이 이용된 일본 내 임대 서버, 그러니까 렌탈 서버를 가명으로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입건된 이 남성을 비롯해 가지고 중국인 2명이 임대 서버를 중국 해커 집단인 틱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 2명은 이미 출국한 상태에 가지고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용의자는 중국 국영통신회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2016년에서 2018년에 200여 개 기업과 연구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 중국의 보안시설과 관련이 있고 자체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고급 해커 그룹 틱과 서버를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쓰비시 전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서도 이 틱의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NEC 또 고베제철도 이 틱을 통해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서 틱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군의 이 사이버 공격 전문 부대 6.1-419 부대 지휘를 받는 것으로 일본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업체인 파이어아이는 이 틱을 최소 2009년부터 활동을 해온 중국 첩보단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틱이 일본의 수백 개의 기관을 노려왔다라고 밝힌 겁니다. 일본 경찰청의 미쓰히로 장관은 16일 기자회견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틱이라는 중국 해커 단체가 이 사이버 공격의 주범 중에 하나라 그러면서 이 중국의 산둥성 칭다오의 중국 인민해방군 6.1-419 부대가 이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쓰히로 장관은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본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중국은 즉각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이 중국은 사이버 공격 자체를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을 한 거죠. 강력하게 부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원빈 대변인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하려면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쓰히로 장관은
이번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믿을 만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증언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재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 중국은 자신들의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극력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외국 정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예 이 사이버 수군이라고 불리는 이 인터넷 공작 부대를 운영 중이죠. 이는 중국이 운영하는 한 3천만 명의 댓글 부대를 포함해 가지고 국내의 여론을 조작하고 더불어 이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하는 비밀스러운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옥스퍼드 인터넷 인스티튜트가 지난 11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4년 만들어진 중앙 인터넷 보안 정보화 영도 소조 아래 이 자극국, 사이버 사회공작국, 모바일 인터넷 관리국, 또 사이버 보안 조정국, 국제협력국 같은 5개 부서가 있는데 이들이 이 사이버 수군의 본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조직 운영을 위해서 온라인 안정화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매년 5천억 위안, 그러니까 5천억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 한 86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비용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3조 원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금 이 사이버 수군 운영에 쓰고 있는가를 보시면 이 얼마나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짐작해 가실 겁니다. 이 사이버 수군은 지난 3월 2일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실체가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어떤 보도를 했냐면 지난해 본격화된 인도하고 중국 간의 국경 분쟁이 진행 중이던 10월 13일 갑자기 한 2천만 명 인구의 뭄바이시에서 도시 전체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도시 정전 사태가 이 중국군의 해커 부대의 소행이었고 또 당시 군부대는 물론이고 병원과 각종 에너지 공급 시설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상 발전 시설이 없는 곳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당시 이런 사태가 외교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NIT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인도 정부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뭄바이 도시 전원 공습 이 그리드 체계의 악성 코드를 조사해 보니까 당시 이 블랙아웃이 중국군의 소행이었고 이건 당시 중국과 인도 국경 분쟁 협상에서 중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중국군이 당시 중국 인도 국경 분쟁 마무리를 위해서 중국의 왕 외교부장 그리고 인도에서는 제이창카 외무장관 간의 외교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중국이 이 협상에서 모종의 압박을 인도에 가하는 그런 외교적인 레버리지로 이 사이버 공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참 너무 지저분하다 그럴까요? 이게 뭐냐면 현재 인도의 에너지 공급 그리드 체계의 상당수가 중국산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 해킹을 하고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특히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정보 탈취하고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대칭 외교 수단이라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외교 협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경쟁국에다가 우리는 당신 나라를 언제든지 사이버 공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고 만약에 당신이 우리가 요구하는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대가가 따른다는 경고를 보내는 군사적 압박으로 이 사이버 공격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미국 내 사이버 보안 업체마저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정교한 수단으로 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에 저항하는 주변국에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뭘로요? 사이버 공격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해킹에 대해서 어느 한 나라를 콕 찍어가지고 문제 삼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 완벽한 증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큰 외교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일본의 중국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 특히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이번에 일본이 제시한 것, 이건 아주 매우 이례적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서 이건 베이징과 도쿄 사이에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일본은 지난 2017년에도 북한에 의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비난한 바 있었죠. 그때 관방장관은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분명하게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본 자체 조사가 아니었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를 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본 당국은 지난 2015년에 일본 연금공단이 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에 나선 도쿄 경찰청이 당시 사이버 공격에 중국의 서버가 사용됐다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경찰이 수상한 서버를 발견하고 감시를 시작했고요. 결국 이 우주항공개발기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자마자 역추적을 통해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연관된 중국인 남성의 신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요한 건 이런 사건의 실체를 지난 4월 20일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본 경찰이 이걸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확대하는 그 배경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일본 당국은 지난 4월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또 이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는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상 중국과 결별에 가까운 반중국 정책을 펼치면서 이 중국과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탈중국 바람이 확연하게 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4일 이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기업에서 중국산 드론, 소형 무인기를 드론이라고 그러죠. 이 드론의 이용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통신그룹인 NTT도 인프라 점검용 중국산 드론을 일본 제품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에 대해서 안보 차원에서 사실상 금수 조치를 발동한 것이 근본 이유죠. 이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이버 보안 위험이 높은 제품을 신속하게 낮은 제품으로 교체하라는 드론 조달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해상보안청은 이미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중국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여기에 일본 내에 200여 곳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일본의 탈중국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사이버 위협을 겪은 게 아니죠. 미국도 이 사이버 위협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을 거론하면서 이 사이버 보안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케 오양 미국 국방부 사이버 정책부 차관보는 14일 하원 군사위원회의 사이버 혁신기술 정보 시스템 소위 청문회에 출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경쟁자들은 정치, 경제적 정보와 군사적 이점을 추구하고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고자 그들의 사이버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국, 그러니까 DNI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그리고 그들의 대리자로부터의 사이버 위협이 극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양 부차관보는 중국은 사이버 작전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적 우세와 경제적 활력을 서서히 파괴하고 지식 재산과 연구를 훔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을 특히 강조를 한 겁니다.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도 17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외국의 해킹 공격에 대한 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고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회원국가, 제3국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겨냥한 직접적인 사이버 공격이 가해졌을 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체제를 2019년 5월 17일 승인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7월 30일에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 3개국의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첫 제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 세계적 경고와 함께 제재들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중국의 민낯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